개별 주식을 내가 골라서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올해 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또 장이 많이 오를 때 또 소외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한 종목 투자하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잘 골랐다고 하시더라도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 그걸 계속 지키기 또 어렵거든요. 최근에 3개월 동안 평균으로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을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에 이제 순위에 집계를 하고요.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에 투자했으면 2배 넘게 수익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단 지성을 믿어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자, 김찬영 상무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온 그 ETF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뭡니까?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ETF요? 네, 그 이름은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인데 그 국장 기다리고 계실 텐데 개장을 이제 한국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되는 거고요. 워낙 미국 주식 시장이 뭐 끝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연말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안 하신 분들은 참 갈등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내가 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이렇게 갈등하고 이제 결정하는 데 장애 있으신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그러니까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미국 주식 10종목을 하나의 ETF에 모아놓은 ETF가 이번 상장하는 ETF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뭐라 그럴까요? 이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어떤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지 좀 궁금한데 네. 어떤 종목들이 포함이 돼 있나요? 일단 그 한국 예탁결제원이라고 해서 그 한국은 이런 IT 강국이고 워낙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고 또 순위 매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저희가 이제 예탁정보원을 통해 가지고 그 매일 어떤 종목, 미국 주식 종목들이 한국 투자자분들을 가장 많이 매료시켰는지 이런 것들 순위를 발표하는데 일단 궁금하실 테니까 저희가 꼽은 10종목 그러니까 저희가 매달 발표를 하는데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위에 테슬라가 올랐습니다. 네. 네, 테슬라가 있고요. 2위에는 애플이란 종목이 있고 3위에는 엔비디아, 올해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죠. 엔비디아 들어가고요. 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AI, 요즘 챗 GPT 이런 것 때문에 핫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6위에는 아마존, 그리고 7위에는 메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따지고 보면 1위부터 7위까지가 다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하죠. M7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지금 2023년 막바지에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들이 되겠고 8위부터 10위까지가 좀 흥미로운데요. 8위는 오늘 앞서 이제 민재기 팀장님께서 인텔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요즘 뭐 반도체 주식들이 거의 뭐 개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좀 쉬면 이제 AMD가 오르고 AMD가 좀 쉬면 인텔이 오르는데 8위에는 AMD라는 반도체 회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위에는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들어갔고요. 10위에는 이제 일라이릴리라고 해서 일라이릴리는 지난달에 한국 투자들이 가장 많이 그렇죠. 매수한 종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살이 좀 쪄가지고 이제 그 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마운자로 젯바운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약들 때문에 요즘 뜨겁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을 굉장히 좀 좋게 보는 투자자나 기관들 많기 때문에 일라이릴리가 10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름을 들어보면 우리가 방송에서 네. 계속 화제의 종목으로 언급했던 네. 많이 한국인들이 투자한다 해가지고 나왔던 종목들이 다 포함이 되긴 했네요. 네, 근데 그 맞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돼요? 한 1위에서 5위까지의 비중 정도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네,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집단 지성을 한번 믿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중에 10개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오를 종목을 딱 골라서 2024년에 투자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상 개인 투자자가 엔비디아 보시면 올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올해 말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많이 상승을 하면 이게 보유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사랑하는 종목이 아무래도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1위 종목에 20%, 2위 종목에 18%, 3위 종목에 16% 이런 식으로 2%씩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 1등부터 5등까지가 전체가 80%가 되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 종목이군요. 1등부터 5등까지가.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 종목들을 합쳐서 80%를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은 이제 공이 다 4%씩 투자를 해서 합이 20%, 그러니까 6위부터 10위까지는 합계가 20%가 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이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환율을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네. 환해지가 되는 건가요?
환해지가 요즘 이제 환율이 좀 더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다소 좀 우세하긴 한 것 같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미국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환해지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해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ETF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오르는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수익으로 좀 반영이 되고 환율이 뭐 1,100원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떠세요? 그 종목 교체 지금 이미 다 정해놨는데 네. 이 종목이 교체가 얼마마다 되나요? 저희는 이제 매월 10종목을 이제 열 종목씩? 예, 10종목을 교체를 하게 되는데 10종목이 뭐 다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점수를 합산합니다. 예전에 그 우리 대표님은 죄송합니다만 이제 가요 톱10 세대실 텐데 요즘 갑자기 기분이 울컥하는데. 아니 저도 가요 톱10 세대니까 예, 요즘은 이제 젊은 투자자분들은 이제 음악 중심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거라고 우기고 싶었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따지고 보니까 가요 톱10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시스템은. 저도 한번 봤더니 음악 중심이란 프로그램을. 그래서 뭐 마지막쯤 되면 이 프로그램의 가요 프로그램 마지막쯤 되면 자, 뭐 순위 발표하겠습니다. 뭐 음반 점수, 뭐 1위 어디, 그리고 뭐 사전 투표 점수 몇 점, 뭐 현장 투표 점수 이렇게 합산해서 1위는 뭐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한 3가지 기준을 놓고 저희가 1등부터 10등을 고르는 기준으로 좀 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주식입니다. 저희가 순매수 결제 금액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3개월 동안 평균으로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을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에 이제 순위에 집계를 하고요. 두 번째 기준은 가장 많이 거래한 주식.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주식은 2023년 12월은 순매도로 좀 돌아섰거든요. 투자자분들이 약간 좀 식으셨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하지만 총 거래 대금 이제 결제 금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거래 자체는 테슬라가 가장 많았거든요. 네. 이런 기준에서는 또 테슬라가 여전히 1등을 구가하고 있고요. 마지막 기준은 이제 보관 금액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네. 역시 테슬라가 1위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3가지 기준을 총점을 매겨서 1위부터 10위까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네. 이게 ETF 투자로 하는 거와 미국 주식은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그냥 찝어가지고 하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수익률에서도 그렇고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그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유튜브 보시고 개별 종목 선택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자신감이 얻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반면에 이 개별 주식 투자가 국장이나 미국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개별 주식을 내가 골라서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 올해 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또 장이 많이 오를 때 또 소외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저희 191 말했지만 화이자 같은 주식은 거의 반토막 가까이 하락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또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 딸한테 사주던 디즈니 주식을 올해 한 손절을 했습니다. 디즈니 주식 같은 경우도 올해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이렇게 어떤 종목을 물론 이제 많은 정보와 자료들과 이런 걸 공부해서 투자를 하시겠지만 한 종목 투자하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잘 골랐다고 하시더라도 앞서 엔비디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 그걸 계속 지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종목을 골고루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면 적어도 올해도 S&P 500은 주가가 많이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M7 종목보다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지금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에 투자했으면 2배 넘게 수익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단 지성을 믿어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한다. 우리가 사실 그 주가가 오르는 거는 수급, 사람들의 그 관심이 얼마만큼 그 종목에 쏠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투자 심리가 세계 사람들의 투자 심리 다 똑같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또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먼저 막 뭐 개미들이 몰린 종목들은 나중에 떨어지는 거야 하시는데 그렇지. 저희가 한국 투자자라고 이렇게 통칭한 거는 이 개미, 그러니까 우리 서학개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다 여기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순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믿고 이 지수를 맞춰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ETF 요것은 그 매도를 언제쯤 하는 게 좋은가요? 왜냐면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왜냐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계속 오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합리적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 ETF를 구성하면서 이제 계속 좀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올랐다고 팔지 마시고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전에 기준을 많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가총액 기준도 넣고요. 이제 너무 작은 종목들, 밈주식이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이 순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걸러내기도 하고요. 최근에 뭐 쿠팡이나 루시드, 리비안 이런 종목들도 개인 투자자들 중에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중에 좋아하는 종목들이신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3년 연속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좀 제외를 하고 이래서 계속 꾸준히 계속 사서 모으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매도하는 시점이라고 여쭤보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을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시점이 언젠간 오겠죠. 저는 아직 비싸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S&P 500 기준으로도 멀티플상 이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주식 시장이 2024년에도 계속 올라가서 PE 멀티플이라든지 이런 가격 지표들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하실 때는 일부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물론 지금 미국 주식에 더할 나위 없이 좋기는 합니다만 네. 혹시나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23년을 시작할 때쯤 1년 전을 복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2023년장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무조건 어렵게 시작할 거기 때문에 뭐 상저하고다. 이런 식의 전망 많이 하셨지만 거의 보기 좋게 틀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감이라고 하죠. 이렇게 느낌으로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때 됐다. 이런 게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서 인텔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도 아까 민재기 팀장님께서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 캐즘을 지나갔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성장이 있는 종목들은 2024년에도 금리가 더 하락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제 좀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지 않을까 요 반대로 다시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앞으로 주가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ETF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종목들을 한꺼번에 좀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상장하나요? 오늘 아침에 이제 티커가 어떻게 돼요? 티커가 한국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 코드가 473590입니다. 473590. 이게 티커가 아니고 이거 티커는 이제 미국 종목이고. 미국 쪽에서는 티커라고 하고. 예, 저희는 이제 숫자로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473590이 종목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 김찬영 상무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하여튼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왜냐면 다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 뭘까에 대해서 계속 우리 추적 관찰하거든요. 네네네. 이번 주에는 뭘 많이 샀나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선택을 받게 될지 귀추가 상당히 주목이 좀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